자, 개념부터 갑니다. 질문하세요. 80. 몇 페이지니? 97페이지. 97페이지요. 97페이지 80 몇 번? 아, 이거요. 이게 지금 봐봐. 쌤 그때 뭐라 설명했냐면 문제를 보고 이거는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방정식 주죠. 음마정 나오죠. 그럼 얘는 경우수는 뭐야? 이거 뭐냐면 이거는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임의로 한 개 선택한다 됐지. 여기까지 끊어봐봐. 그럼 여기까지가 내가 전체 경우수 나오는 거야. 이게 3H10이에요. 중복조합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수가 3H10이 나온 거다. 자, 이 중에서 얘 이제 그다음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러면 이 사건 안에서 즉 3H10이라는 12C10이잖아. 즉 12C2요. 이 경우의 안에서 이 식요, 요 식을 만족하는 사건은 몇 개냐고요. 이게 분모 사건이 되는 거고 내가 분자 사건이 요거야. 요거다. 그러면 세 개가 곱해서 0이 아니란 말은 얘도 0이 아니고 이 말을 해석하면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돼 이 말이야. 고야고 알겠지? R 아닙니다. 고예요.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X랑 Y랑 Z가 다 달라야 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 다 찾는 거야. 찾으면 돼요.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전체 경우수에서 X랑 Y랑 Z랑 같은 거 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은 경우야. 봐봐. 여사건 하더라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달라. 즉 X랑 Y랑 달라. 근데 Y랑 Z랑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경우가 되면은 이거는 무슨 하면 여사건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경우수 갑자기 또 쉬워지진 않아. 그냥 찾으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해볼게. 내가 생각해봐. 음화정에 0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꼴 있겠지. 이런 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꼴 있을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찾아가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몇 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 가면 케이스가 하면 좋아. 9 하나 줄였어. 그러면 1 하나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교수 몇 개? 몇 개요? 아니죠. 왜 3개입니까?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요. 그럼 서로 다른 3개가 X, Y, Z에 배열되면 좋아. 9,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쓸 수 있는 숫자가 9, 1, 0이야. 맞지? 내가 X, Y, Z 넣을 거야. 자,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내가 이거를 X, Y, Z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네가 쓸 수, 그 3가지. 그럼 Y는? 네, Z는?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가야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는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라서 그래요. 이거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돼. 됐니? 이 카운트입니다. 세야 됩니다. 질문? 필수의 제 5번이요. 앞에 말하는 거죠? 107쪽. 107쪽이요. 자, 한번 봅시다. 얘들아, 너네 이거 알고 있더라도 같이 한번 봐줘. 어차피 시험 범위니까. 자, 그쵸. 그래서 조건부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일단 얘들아 문제 읽어볼게. 조건부 확률에 이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조건부 확률에 어떤 유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까지 상황 설명 됐지? 이제 문제 들어간다.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해. 거기에서 내가 공을 2개 꺼낼 거야. 그러면 보자.
내가 A 상자를 택하고 A에서 공을 2개 꺼낼 수도 있고 B 상자를 택하고 B에서 공을 2개 꺼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한 개 나와야 돼. 근데 그게 A 상자가 돼야 돼. 다시 볼까요? 어떤 확률이냐면요. 내가 기본적인 있잖아. 일반적인 확률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 설명하지. 자, 여기서 공을 2개 꺼내는데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확률 문제의 유형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A에서도 꺼낼 수도 있고 B에서도 꺼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A 상자가 돼야 돼. 이 말이에요. 이해가니? 확률 안에 다시 확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면 그냥 야 내가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공을 2개 꺼냈는데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가 일반적인 확률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는 지금 내가 A에서도 꺼낼 수도 있어. B에서도 꺼낼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A에서 꺼내야 돼. 확률 안에 확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쌤아 한번 잘 들어봐봐. 그럼 나는 현재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면 내가 공을 2개 꺼냈는데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내야 돼. 그거는 지금 나한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 A 상자에서도 꺼낼 수도 있고 B 상자에서 꺼낼 수도 있죠. 그러면 전체 확률은 이 두 개의 사건에 즉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과 B 상자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의 합이 내가 구할 전체 확률이에요. 그래서 해볼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다. 그래서 적어놨는데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딱 요 모양이에요. 얘들아.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요. 1번 확률과 2번 확률의 합이 전체 분모의 확률이고 그 중에서 1번 확률이 분자로 올라가는 게 요게 어떻게 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에 얘기 보면 이게 스탠다드 유형이에요. 이겁니다. 요겁니다. 딱 요 유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야. 요거는요. 요거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확률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상자 A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앞에 2분의 1이 붙어요. 요즘 잘 보세요. 이게 있잖아. 문제가 비슷한데 2분의 1이 안 붙는 문제가 있어 또. 그래서 너는 헷갈려해.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문구가 뭐가 있냐면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한테 상자 A를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택해야 돼. 택해야 돼. 그래서 2분의 1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요. 나한테 상자 A를 줘요. 그럼 내가 안 택한 거잖아. 그때는 2분의 1이 안 들어가요. 여기 조금 그래요. 이게 처음에 보면 이거 조금 너네 구별하기 힘들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2분의 1 들어갔다. 자, 상자 A야. 공 몇 개 있어? 6개. 그래서 6C2가 분모의 경우수가 되는 거야. 근데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따라서 분자는 2C1 곱하기 4C1. 이해가니? 그렇게 해서 했더니 15분의 4가 나왔거든? 이건 내가 상자 A를 선택을 해서 그 상자 A에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야? 내가 상자 B를 택해서 거기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할게. 자, 일단 2분의 1. 상자 B를 택했다. 공 몇 개요? 공 전체 5개요. 그래서 5C2. 그 중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3C1 곱하기 2C1. 이해갈까? 그래서 했더니 10분의 3이 나와요. 자, 그럼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전체 확률은 분모가 전체 사건의 경우야.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야. R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A 상자의 확률이 15분의 4와 B 상자 확률이 10분의 3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확률이에요. 전체 확률 내가 상자 하나를 택해서 거기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수 있는 모든 확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원해? A 상자를 원해. 그러면 A 상자의 확률인 15분의 4가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가장 스탠다드한 유형이에요. 조건부 확률 쌤 그다음 뭘 풀라고? 이런 유형 아니면 뭐라고? 표. 이거 아니면 표야 표. 근데 이거 아니면 표 그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조건부 확률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쌤 오늘 그 문제 다 풀어준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어려워서. 또 그 141번에도 2분의 1 해야 돼요. 자, 그럼 141번에 봅시다. 자, 쌤 문제 읽어볼게요. 141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주머니 B에는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 주사위 던져 나오는 수가 4 이하이면 주머니 A. 이건 아니죠. 왜냐면 이건 내가 택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조건 준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가 나오면 A를 찾고 5 이상이니까 4 이하의 확률만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A로 갈 거고 그 다음에 5 이상이니까 6분의 2겠지? 그러면 B로 갈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 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거 질문해도 돼? 142번도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흑수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런 유형이 조건 확률이에요. 142번. 자, 또 질문. 끝났어요? 개념원리 없나? 괜찮니? 지원아, 개념원리 조건 확률 괜찮니? 괜찮아요? 그럼 쌩 갈까요? 쌩 갑시다. 자, 몇 번 해볼까요? 아까 있었지. 뭐더라? 진아야, 아까 쌤 문제 몇 번이었어? 쌤, 질문할게. 289번이요. 누굽니까? 한번 봅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289번입니다. 집합 A에는 원소 A, B, C를 가지고 있는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습니다. 요 놈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얘들아, 전체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세제곱이니까 총 8개죠. 여기는 공집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1 하니까 총 7개의 부분 집합이 있는 거야. 됐니? 그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았습니다. 내가 이 7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래서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로 x, y 할 때, 그러니까 내가 2개를 이렇게 뽑았어. 처음 게 x고 두 번째 게 y야. 그때 처음 뽑은 집합이 두 번째 뽑은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돼. 그럴 확률 구하라고요. 이해 갈까요? 됐니?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할게. 전체 경우수는 어떻게 돼? 확률 구할 거야. 전체 경우수.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7개. 여기 중에서 내가 2개를 고를 거야. P야, C야. 문제 읽어봐. P야, C야. 7P야, 7C야. P야. 순서가 들어가서. 앞에 걸 X, 뒤에 걸 Y라 하겠대.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집합 중에서 A, B, C, AB, AC, BC, ABC 이렇게 있지. 이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왔어. 이렇게 들고 왔어. 그치? 근데 이게 왜 P가 되냐면 내가 집합 AB 뽑고 집합 BC 뽑는 케이스와 집합 BC 뽑고 집합 AB 뽑는 케이스가 다르지. 그래서 P야.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얼마다? 지금 전체 경우수는 전체는요 7P2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근데 포함이 되어야 돼. 순서 이거 포함이 되어야 돼. 할까? 얘들아, 포함이 되어야 돼. 해보자. 포함이 되는 게 뭐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X로 뽑을 수 있는 게 한 개짜리 뽑을 수 있죠. 그렇잖아. 아니 그냥 사건만 따져. 자, A를 뽑았어.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건요, 반드시 A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요. B를 뽑았어요. 하나, 둘, 세 개요. C를 뽑았어요. 하나, 둘, 세 개요. X로 원소 한 개짜리 뽑으면 Y로 올 수 있는 게 세 개씩 들어오는 거구나. 그러면 X 입장에서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원소 한 개짜리를 내가 X로 잡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Y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이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잡으면 돼요. 그냥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쌤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한 건데 많이 어릴 때서 얘기할게.
일단은 내가 X로 너네 선택을 해줘. X로 선택을 해줘. X로요. 무슨 말이면 내가 X로 BC를 했어. X로 BC를 했어. 맞지? X로 BC 했다. 그러면 Y로 쓰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근데 X로 내가 얘 했어. ABC를 했어. 그럼 Y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은 게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이야. 처음에도 집합 ABC, 두 번째도 집합 ABC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좋아. 그러면 X로 올 수 있는 거 일단 작은 것부터 원소 한 개짜리부터 내가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 경우가 몇 개? 세 가지. A 아니면 B 아니면 C. 그러면 그때마다 몇 개씩 생겨? 세 개씩 Y가 올 수 있어.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가지? 9가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 하자 이거야. 쓴 말이.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X로 올 수 있는 게, X로 올 수 있는 게 원소가 한 개짜리야. 이렇게 원소가 한 개짜리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세 가지. 그때 Y로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라고? 세 가지요. 확인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X로 올 수 있는 게 원소가 두 개짜리야. 원소 두 개짜리야. AB 아니면 AC 아니면 BC야. 봐봐. AB 때도 누구? ABC. AC 때도 누구? ABC. BC 때도 누구? ABC. 이해가니? 그러면 일단 두 개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생겨? 세 개지. 그럼 그때 Y는 몇 개요? 각각마다 한 개야. 각각마다 잠깐만. 이거 안 했네. 따라서 몇 가지? 얘는 9가지. Y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와우. 아니요, 다시요. 잠깐만요. Y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야. Y로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로 고정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AB 무조건 Y는 ABC. AC Y는 그럼 무조건 ABC.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1에서 3가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로 올 수 있는 거 없죠?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3개짜리 못 온다니까. 3개짜리 못 온다니까. 그 말입니다. 됐니? 그러면 전체 경우수 얼마? 7P 6, 7, 42. 그 다음에 3하고 9하고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네, 더 해야죠. 잘했어. 더 해야죠.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인데 뭐 더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돼? 괜찮니? 네. 됐어요? 한비 이해가 됐나? 또 297번이요. 297번요. 요거죠.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8이랍니다.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색종이 한 장 위에 지름의 길이가 2인 동전 한 개를 그 중심이 색종이의 테두리 위에 있도록 놓을 때 중심이야. 이렇게 이해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름의 길이가 2인 동전 한 개를 그 중심이 즉 이 동전의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놓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끝에 라인 있잖아. 그럼 쌤 그냥 편의상 내가 이걸 A, B, C, D로 해볼게. A, B, C, D로 해볼게. 이렇게 CD로 해볼게. 왜 이러니? CD로 할게요. 그러니까 3번 A, B, C, D 요 테두리 위에 이 원 중심 지나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놓을 때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일 확률이요. 뭐라고요? 다시요. 동전 한 개를 그 중심 색종이 위에 놓겠답니다. 색종이 위에. 네,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일 확률이요. 지름이 동전 한 개를 그 중심 색종이 위에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생각하면 돼. 너네 이런 거 모르죠? 남자애들 예전에 있잖아. 쌤 때만 해도 있잖아. 어떤 거 했냐면, 돈 따먹기 했어요. 이렇게 보면, 동전을 가지고 있잖아. 땅 바닥에 이만큼 이렇게 하나, 당신 오징어 게임 봤습니까? 왜? 못 보잖아.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요. 시즌 1 때 보면은, 구슬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홈을 파놓고 있잖아. 거기에 구슬을 넣는 그런 게임이,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 있어. 그런 게임이 있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종이가 깔아놓고 있잖아. 내가 동전을 이렇게 딱 던지는 거야. 던졌을 때 이 동전이 요 종이 위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거야. 이런 게임이다. 이런 게임이다. 던져가지고. 그런 게임이다. 그러면 동전이 색종이의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여야 됩니다. 그 말은 이런 모양이 되면 돼, 안 돼? 응? 동전이 이 테두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했으면 돼요. 얘가 이렇게 했으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완전 봐봐. 완전히 놓여야 된다니까. 완전히. 얘가 완전히 놓여야 돼요. 쌤 말 이해가니? 그러면 내가 이 동전 가지고 뭐냐면 범위를 해보자. 범위를. 이게 정사각형이고 원이라서 그래. 자, 이 원을 이렇게 돌릴 거야. 봐봐봐. 어떻게 돌릴 거냐면 이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에서 접하도록 내가 그림을 될 거 아니야. 안에서 접하도록. 쌤 말 이해가니? 그러면 올려볼게.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이해할까요? 이렇게 타원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해라고. 이거 넓이. 이거 넓이 구하라고. 이거 쌤 말 이해가니? 진아 쌤 말 이해가지? 그래서 그 넓이 구해봐봐. 잠깐만, 요거 다 풀었습니까? 쌤 풀이 안 해줘도 돼요? 괜찮아요? 쌤 지금 조금 더 뒤에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아우,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라운드 해가지고요. 요 넓이가 동전이, 그니까 지금 지름의 길이가 2인 동전이 완전히 색종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범위가 있으면, 맞지? 전체 범위가 분모고, 그 다음에 색칠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쌤 대략 그려볼게. 뭐 이렇게 쌤아 이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요. 이 파란색의 범위가 분자, 색종이 넓이가 분모. 요 말입니다. 말뜻만 조금만 이해해 줘도 돼요. 그러면 요 테두리 있지? 이 테두리 4개 모이면 뭐겠니? 이 테두리 4개요. 테두리 4개 모이면 뭐겠노? 봐봐. 이 테두리 4개 모이면 어떤 거냐면 이래 되는 거야. 테두리 4개 모으면 바깥에 아까 우리 지금 색칠하자는 테두리 있잖아. 좀 크게 그려볼게. 그러면 요게 요래 되는 거야. 지름이 2다. 맞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사각형 그렸다 이렇게. 요거지. 요 부분이 요거잖아. 맞지? 요거지. 그치? 그러면 요게 그럼 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긴 뭐 잘 할 건데 너는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는 요게 한 배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맞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넓이를 빼면 되죠. 그러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4개 모퉁이에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날씨가 좀 감기 조심해라. 지금 날씨가 어떠냐면 날이 더워요. 날이 더워요. 그리고 밤낮이 지금 추워요. 월요일까지 춥답니다. 네. 날씨가 좀 진짜 좀 쌀쌀해요. 네. 감기 조심해. 자, 또 질문합니다. 299. 299. 한다. 표본 공간은 그냥 쉽게 생각해. 표본 공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딱 일으켰지. 그 일으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야. 표본 공간이. 그러니까 전 사건이요. 주사위 던져. 그럼 표본 공간은 얼마야? 6가지 사건. 뭐 그 얘기야. 알겠지? 동류 던져. 그럼 표본 공간은요. 2가지 사건. 앞면 아니면 뒷면. 그 얘기하는 거다. 그게 지금 표본 공간이다. 표본 공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지파. 그리고 뭐 파이죠. 그리고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시겠습니다. 할게. 확률. 표본 공간 확률 얼마? 1. 그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확률 얼마? 0. 1당 0은 1. 맞는 말이죠? 확률. 지금 임의 두 사건, 요한의 임의 두 사건이야. 그러면 어떤 사건의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라며. 맞지? 1이라며.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합의 확률은요? 0 이상 1 이하죠. 이해가요? 쌤만? 이해가니? 왜냐면 만약 얘들아 잠깐만 쌤 봐봐. 내가 봐봐. 말 잘 읽어. 이 A하고 B가 다른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둘게. 만일 A라는 사건은 표본 공간 S1에서 나오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은 표본 공간 만약 S2에서 나오는 사건이라면 PA 합 B는요 1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놈은 2분의 1이고 맞잖아. 한 놈은 5분의 3인 거야. 서로 다른 표본 공간에서 그래. 그러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1을 넘을 수는 없어. 근데 서로 다른 표본 공간이 있으면 한 놈도 2분의 1일 수 있고 한 놈도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얘는 한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두 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뜻입니다. 자, 디귿 PS가 뭐야? PS가 1이지. PA 더하기 PB 봐봐. 작거나 같습니다. 같을 수 있는데 작을 수는 없어요. 네, PS가 최대예요. 왜냐면 이 사건 AB가 요 표본공간 S라는 한 사건 안에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경우이기 때문에. 괜찮니?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말 잘 읽어라. 얘들아 말 잘 읽어라. 또 그 다음 질문하세요. 얘들 봐라. 되게 잘한다. 이 정도? 37번이요. 자, 해봅시다. 두 사건의 AB에 대해서 PA가 3분의 2고요. PB가 5분의 2니까 통분해보자. 그러면 15야, 12제, 15야, 6이야. 됐죠? 그럼 잘 보십시오. 두 사건이 다 하면요. 15분의 16이야. 그럴 수가 없잖아. 어떤 관계야? 두 사건은?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 쌤에 이해가요?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 집합을 배웠잖아. 두 집합의 합이 지금 전체 확률 1보다 커요. 그 말은 이 두 놈이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자, 우리 이거 1항 됐습니다. 이 케이스가요. 교집합이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요. 누가 더 커? 지금 B가 더 작지. 이 케이스가 교집합이 최대값 케이스예요. 여기 기억나? 지리산에 간 학생 수를 A라 하고 서학산에 간 학생 수를 B라 했을 때 전체 인원수가 반에 30명인데 지리산은 20명 가고 설악산은 14명이 갔대. 말이 안 맞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그러니까 어느 한 집합이 즉 작은 인원수의 집합이 큰 인원수의 집합에 교집합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이놈의 교집합 자체가 얘가 교집합이야. 얘가 이 최대값. 최소값은 이런 케이스. 됐나? 그럼 해보자. PA 더하기 PA가 얼마? 15분의 2 12제 더하기 15분의 6 빼기 PA 교 B 얘가 1 이하가 돼야 되지. 그렇죠. 1 이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게 그러면 요게 15의 16이지. 그럼 PA 교 B는 1 빼기 15분의 16이 됩니다.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PA 교 B는 마이너스 15분의 1입니까? 그러면 PA 교 B는 분모로 바뀐다. 이해 갈까? 그래서 PA 교 B 최소값이 얼마? 1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라고? 한비야? 최대값. 최소값은 15분의 1이야. 최대값은 이 케이스라니까? 얘가 최대값이야. 이 스스로가 교집합인 거야. 이 스스로가. 몇 번? 네, 맞아요. 구했는데, 네. 근데 답은 구했는데. 35% 나왔는데 답에는 0.35라 해가지고. 네. 해볼게요. 수인의 반 학생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그냥 우리 이렇게 해보자. 지금 수학을 좋아하는 수학이야 수학 15명 하자. 영어야. 퍼센트에 25명 할게. 뭐 좋아하는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5명이에요. 이렇게요. 그려봅시다. 아이고 미안. 그려봅시다. 됐지? 10명이고 얘는 20명일 거 아니야. 이해가나?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전체 몇 명이라고? 100명이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요거 다 합치면 15명 35명이거든? 그럼 65명이 이 밖에 있는 거야. 현재요. 됐죠? 간다. 이 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어.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할 학생의 확률이요. 수학 또는 영어야. 어떻게 하면 돼? 합이잖아. 여기만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몇 명? 네. 선생님 35%가 틀렸나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야? 아니 0.3나 35%나. 아니 퍼센트로 써야 되는 줄 알고. 35% 해도 돼요. 네. 0.35로 해도 되고요. 0.35가 35%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질문. 그 다음에 없다고? 아닌데. 있을 건데. 네. 31번요. 16번요. 자, 36번 해봅시다. 해볼게. 빨간 구슬 5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미 6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꺼냈다. 자, 봐봐. 꺼냈다. 그때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은 확률을 구하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6개 꺼낼까? 그럼 전체 경우수가 얼마야? 6입니까? 전체 경우수가? 총 10개 중에서 내가 6개 꺼낼 거야. 9네요. 아. 96입니다. 됐지? 근데 뭐라 그래야 돼? 빨간 게 파란 거보다 많아야 돼. 그러면 내 6개 꺼내잖아. 그러면 3, 3이 없지? 그러면 아니 케이스 생각해봐봐. 빨강하고 파랑이 있으면 4, 2, 5, 1, 6, 0? 6이요. 6이 될 수가 없구나. 빨간 게 6이 될 수가 없구나. 이것밖에 없어요. 학생님아. 빨간 거 4개, 파란 거 2개, 아니면 빨간 거 5개, 파란 거 1개 밖에 없어요.
네. 제가 42분의 25가 나왔거든요. 42분의 25가 어떻게 나오는데? 저 계산해서 분모가 얼마야? 42. 근데 그럼 이 40입니까? 이게? 답은 42분의 17이라고 했어요. 네. 아니 빨간 건 4개 꺼낼 거야. 이거 자 이거 경우수분 하자. 빨간 건 6개 빨간 4개 꺼낼 거야. 그럼 빨간 거 5개 중에서 4개 들고 오면 되잖아. 파란 거 2개 꺼낼 거야. 파란 건 4개 중에서 2개 들고 오면 되잖아. 그럼 54는 얼마야? 5지. 42는 6이죠. 30입니까? 여기 됩니까? 빨간색 많은 거. 잠깐만요. 5개 중에서 4개 꺼내고. 네. 아. 자, 그러면 이때 확률이 얼마야? 42분의 30이죠. 다음 55죠. 다음에 41이죠. 그럼 1 곱하기 4가 4가. 그러면 42분이 얼마고? 잠시만요. 42가 9, 8, 7, 3, 2, 1, 3, 4. 칸만 계산 잘못해놓고서 42가 아니구만. 얼마고? 3 곱하기 3, 7, 21이가 3, 4, 12, 12 곱하기 7이가 그러면 84가 84네. 84네 총가가. 그러면 결국에는 계산해볼게 쌤이. 84분의 30 더하기 4야? 그러면 84분의 34네? 맞니? 그러면 42분의 10, 왜? 42, 17 나오네요. 왜요? 왜? 아니 곱하기가 왜 수치였어요? 잘했다 일단. 저것들이 운 좋다. 저것들이 죽을라. 자, 또. 다른 거 없니? 저희 쌤 조건부 안 나왔었어. 쌤 조건 부분, 그랬었구나. 그래서 딱 이상했다. 조건부 나면 분명히 질문일 텐데.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그때 그 A까지 그 57쪽까지. 확률 꽃순정이 들어갔습니까? 숙제요. 57페이지까지 숙제였니? 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렇네요. 숙제는요, 60페이지부터 나올 겁니다. 쭉요. 어디까지냐면, 64페이지에 보면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에서 64페이지에 398번까지요. 일단요. 잠깐만, 아니요. 오늘 쌤, 사건 독립과 종속 쌤 이따 잠깐 할 겁니다. 종속. 사건 독립과 종속요, 쉬워요. 이게 1, 3대. 자, 그러면 먼저, 너네가 기억할 게 사건 있잖아. 처음 듣는 용어가 딱 2개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쓰다는 거 하지 마. 뭐가 있냐면요. 배반이라는 게 있고,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반은요, 정의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배반이야. 그게 배반이야.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게 배반이야. 독립을 얘기할게. 독립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독립의 한 종류가 복원이야. 독립의 공들이 계속 많아. 그래서 한 종류가 복원이야. 독립이란 말은 내가 일어날 확률이 앞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독립이야. 앞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야.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건 몰라도 돼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독립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럼 독립.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게 배반. 배반. 자, 그럼 독립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익혀놓으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익히는 겁니다. 하나 얘야. 가장 대표적인 독립이요. 복원시행이에요. 자,
우리가 뭐냐면 뽑기를 할 거야. 뽑기. 얘들아. 뽑기를 할 거야. 뽑기를 할 건데 당첨 제비가 총 3개가 있어. 총 10개 중에서 꽝이 7개가 있고 당첨이 3개가 있다. 복원할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지금 우리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뽑기를 하겠대. 근데 복원 시간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럼 생각해봐봐. 앞에 사람이,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면 내가 몇 번째에 뽑든 앞에 사람이 당첨을 뽑든 말든 내가 당첨될 확률이 변함이 없죠. 이게 복원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독립입니다. 내 확률이 변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비복원이야. 확인하고 버려. 그러면 내가 몇 번째 뽑냐, 그리고 앞에 사람이 당첨자에 뽑냐 안 뽑냐 따라가지고 얘는 어떻게 확률이 바뀝니다. 잠깐만 쌤이 내가 해줄게. 이거 확률 계산해보면 있잖아. 너는 이런 케이스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에 참석했어. 게임 참가했어. 우리가 게임 참가했어. 게임 참가했는데 상품이 3개밖에 없대.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이 상품을 가져가겠대.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 중간에 가는 사람이 유리할까? 맨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이 유리할까? 이런 게임이면 비복원이야. 비복원이면요 무조건 제일 먼저가 유리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비복원은 독립이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게 독립사건이 복원입니다. 확인하고 집어넣어. 그러면 독립은 무슨 뜻이라고? 내가 몇 번째 하건 앞에 사건이 뭐가 일어나든 간에 내의 확률은 변함이 없다. 이게 독립의 정의입니다. 하겠습니다. 봅시다. 독립. 자, 해봐. 독립이야. 독립에서 곱이 나올 거거든. 독립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P, B바 A야. 이 독립을 조건부로 얘기할 거야. A란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 안에서 B란 사건이 일어나야 돼. 됐니?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게. 주사위를 던집니다. 상황이죠. 짝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괜찮니? 짝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짝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2, 4, 6이지. 그 중에서 소수인 숫자요. 2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맞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무슨 말? 그러면 P, B바 A나 P, B바 A여나 무슨 말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함이 없대. 그러면 자 해봐. 그럼 이 B라는 사건은 A라는 사건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변함이 없더라. 즉 PB에 왔다. 이게 뭐라고? 독립의 정의입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이게 독립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을게. 가장 대표적인 게 복원 시행입니다. 복원 시행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클스 이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제 그게 복원 시행이다. 이 복자가 쌤 그때 얘기해서 다시 복자라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시행이요. 그래서 이걸 복원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은 외우지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즉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고요.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독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 할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쌤 한번 정리 한번 할게. 확률의 덧셈 정리. 우리가 P,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돼? A와 B가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PA 합 B가 PA 더하기 PB.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마치 합집합의 확률은,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합과 같다. 이겁니다. 쌤 분명히 얘기했어. 절대 덧셈 정리가 이거 아니라고요. 원래 이 첫 줄이라고.
근데 여기에 배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마치 더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입니다. 우리가 P, A 바 B야. 그럼 이거는 PB분의 PA 교 B죠. 이제 보세요. 아니, 이게 적지 마세요. 쌤 결론만 적을 겁니다. 쌤 과정 보여줄 거예요. 아직 적지 마세요. 곱셈은 적지 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이야. 그치? 근데 뭐가 좋냐면 A와 B가 독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해. 이게. 그러면 이 사건에서 잘 봐. 그럼 이 사건, 이 식에서 양변에 PB를 곱하면 PB 곱하기 PA 바 B가 PA 교비 이렇게 바뀌지. 분명히. 맞죠? 바뀌죠? 근데 얘가 뭐라고? 독립이야. 잘 봐봐. 독립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얘가 에이 조건부인데 A하고 B가 독립이야. 그럼 A라는 사건이 B가 일어나든 G는 B가 일어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A야. 이해가니? 그냥 A라고. PA 바 B가 그냥 PA예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독립이라서. 그래서 마치 PA 교 B는 PA 곱하기 B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는 어떤 사건이 와야 돼? 배반 사건이 와야 돼.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는 뭐가 와야 돼? 독립이 와줘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독립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P, A, 교,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겁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요거 여기 있죠. 보충학습요. 별표 100만 개요.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요건 시험에 나와요. 맞죠?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게 쌤 내용을 정리해 줄게. 나는 이게 책대로 하면 안 돼. 책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야.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야. A와 B여도 독립이고 A여와 B여도 B도 독립이고 A여와 B여도 다 독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하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 A하고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A와 B에 대한 모든 게 독립이에요. A하고 B가 독립이야. 그럼 A하고 B여도 독립이야. A여와 B도 독립이야. A여와 B여도 독립. 다 독립이야. 그냥 하나만 독립이면 그 말입니다. 이게 알겠지? 그 말이다. 얘가 어디서 나면 이게 수능에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맞죠? 계속 나오니까. 맞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PA가 3분의 2이고 PB가 4분의 2다. 다음을 구하시겠습니다. PB바 A요. 그럼 볼게. 독립이라고 그랬죠? 독립이에요. 그러면 봐봐. PB바 A는 뭐 같다? B라는 사건이 A의 사건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PB야. 말 뜻을 이해해야 돼. PB야 그냥. 독립이면 조건부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PB 확률이에요 이거는. 그럼 PA바 B는요? B예요. 영향 안 받기 때문에. 독립이라서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뜻이다.
됐지? 독립을 했죠. 얘들아, 독립을 했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P, B, 여, 바, A는요. P, B, 여예요. A 영향을 안 받는다고. 왜? 독립이라서. P, A, 여, 바, B, 여야. 뭐야? P, A, 여야. 그러니까 독립이면 조건부가 의미가 없다고. 분모로 오는 이 사건이 의미가 없어요. 뭐가 되면? 독립이 되면. 됐니? 그러면 P, A 교비를 했다. 그럼 P, A 교비는요. 얘는 독립이니까 뭘로 바뀐다고? PA 곱하기 PB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요. PA 곱하기 PB여가 되고요. 알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거는 일단 쌤이 여기서 또 뒤에 또 할 테니까 봐봐. 내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고 싶어. 무슨 하면 배반이면 있잖아. 너네가 확인할 수 있어. 교집합이 공집이냐 아니냐는. 근데 얘들아 독립과 종속은요. 내가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오로지 계산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계산요. 그래서 독립인지 종속은요. 오로지 계산으로만 가능합니다. 적어라. 오로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P, A, 교, B가 P, A, P, B라고요. 얘들아, 확률의 곱셈 정리가 적용되면 얘는 무슨 사건? 독립사건. 곱셈 정리가 적용되면요. 알겠죠? 원래는 곱셈 정리한 게 없습니다. 원래는 조건부예요. 조건부에서 그 전체 큰 흐름을 이해해. 조건부에서 확률의 곱셈이 들어온 거야. 왜? 조건부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기억나요? 내가 한번 적어볼까? 계속 보여줄게. 원래는 PA 바 B가 PB 분의 PA 교 B야. 그치? 따라서 PA 교 B란 건 PB 곱하기 PA 바 B. 이게 원래 모양이라고. 이게 원래 모양이라고. 근데 A하고 B가 지금 독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 얘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확률의 곱셈 정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확률의 곱셈 정리가 적용되면 독립, 적용이 안 되면 종속. 이렇게 합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무조건. 그 말이다. 알겠지? 그 말이다. 쌤, 그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봅시다. 간다. 한 개의 주사절자 홀수는 그러면 사건 A의 확률이 다시 할게. 사건 A 확률이 얼마니? 홀수는 사건이야. 2분의 1이지. 다음 3이야. PB 할게요. PB 3이야야 2분의 1이죠. 2 또는 5 PC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러면 PA 교 B를 구할게. 무슨 말이야? 홀수 눈이면서 3이냐가 돼야 돼. 이해가나? PA 교 B란 말은 이 두 개 다 단독해야 되잖아. 홀수면서 3이야 돼. 1, 3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다? 6분의 2입니다. 괜찮죠? 6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곱해봐봐. PA랑 PB랑 곱해봐봐. 얼마야? 4분의 1이지. 다르지? 그럼 얘는 종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PA 교 C를 구해볼게. PA 교 C야. 무슨 말이야? 홀수인데 2 또는 5야. 5밖에 없죠? 그러면 6분의 1이에요. 5밖에 없으니까. 경우가. 그러면 A랑 C랑 A랑 C랑 곱해. 얼마? 6분의 5. 되네? 맞네? 독립. PB 교 C 해보겠습니다. PB 교 C요. 자, 3 이하인데 2 또는 5. 2밖에 없죠?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PB 곱하기 PC 얼마? 6분의 1. 맞죠? 그러면 지금 디귿 사건 B와 사건 C도 독립. 이렇게 하는 거다. 괜찮죠? 그러니까 조건부가 어려워요. 괜찮아요. 자, 밑쪽 거 독립이래. A하고 B가 독립이래. 그럼 A와 B도 독립이죠. 아까 우리 했잖아. A와 B여도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푸지 마세요. 알지?
그럼 독립이니까 얘는 다시 PA 여 곱하기 PB가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얘는 PA 여 곱하기 PB 여가 6분의 1이라는 뜻이다. 괜찮을까? 됐지? 자, 그럼 봅시다. 그때 PB를 구하랬습니다. 그러면 PA여 곱하기 PB, PA여 곱하기 PB여.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볼까, 내가? 아니, 그냥 이 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두 식을 서미션 해보자고요. 그러면 PA여가 끄집고 나오면 PB 더하기 PB여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그럼 그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쌤아, 이해가? 그렇잖아. 아니, 두 사건을 더한 거였으면 두 식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6분의 4가 계산할게. 6분의 4다. 근데 얘들아, 이게 얼마야? 1이죠. 전 사건이잖아. 그 사건과 그 사건이 아닌 사건의 확률의 합이라고요. 1이라고요. 따라서 PA여가 얼마야? 6분의 4라고요. 그러면 PA는요? 6분의 2겠지 그러면. 야, 넣어 6분의 2. 아니구나. 끝났네? 여기 넣으세요. 6분의 4예요. 3분의 2예요. 그럼 PB는요?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얼마? 4분의 3이 됩니다. 다시. 아니, 요 자리 넣으라고, 여기다. 넣으라고. 넣으면, 이 식이 6분의 4잖아. 3분의 2잖아. 3분의 2 곱하기 PB가 2분의 1이래. 그럼 역수 곱하면 4분의 3이 되겠지. PB가.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괜찮죠? 독립 쉬워요. 쉽게 해서 쉽게. 다음. 자, 쌤만 들어봐봐. 어떤 시험에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과 3분의 1입니다. 갑이 합격을 할 확률이 되게 높죠. 자, 해보자.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 보자. 갑과 을의 관계요. 그래서 갑이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을도 합격해야 돼? 아무 상관없잖아. 갑이 떨어졌어. 그럼 을도 을이 이러면 떨어져야 돼? 아무 상관없잖아. 이해가? 그런 사건이야 지금 두 개가. 됐니? 그럼 이 사건은요 결국은 독립이에요. 갑이 합격하는데 을의 불합격이 아무 영향을 안 끼치는 거고요. 을이 합격을 하는데 갑의 합격과 불합격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쌤아 이해가니? 그러면 자 갑도 합격해. 얼마? 4분의 3. 을도 합격해. 알았어. 3분의 1. 전체 4분의 1. 갑은 합격 4분의 3. 을은 불합격 얼마? 3분의 2. 이거 왜 곱하는지도 이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두 사건의 확률이면 그 여사건끼리도 다 확률이라고요. 그래서 다 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할 수 있는 겁니다. 갑, 을 중 적어도 하면 적어도 나왔어. 뭘로 가야 돼? 여사건.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게 누구야? 모두 불합격. 그러면 1 빼기 갑도 불합격, 을도 불합격. 그러면 6분의 5가 되겠네요. 독립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120페이지에 108번 있죠. 별표 치고요. 이거 꼭 풀어오세요. 이거 확인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로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하면 뭐 답이 얼마 하지 말고 과정을 보여줘야 돼 나한테. 지금 120페이지 지금 개념원의 108번째 과정요. 과정. 뭐 6장에 써도 상관없고 뭐 포스트 이제 써도 상관없는데 그 과정을 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답 얼마 하지 마.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알죠?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이게 유라고에 나온 적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스위치 개수가 좀 바꿨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문제 되게 많아요. 이거 독립이거든요. 독립이라서 꼭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전체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요. 숙제는요. 59페이지에 보면 59페이지에 367번까지 풀고요. 동시에까지 안 했어. 367번까지 풀고요. 넘깁니다. 넘겨서 67페이지 416번까지입니다. 67페이지 416번까지입니다. 독립시험까지요.